그다음에 29페이지 등록의 성격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거기 3번에 괄호 3번에 둘째 줄에 대인성이 있나요? 밑줄 하시고 일신 전속성이 있나요? 뒤에 양도 상속되어 등이 불가한 행위이다. 밑줄 하시고. 자 보세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등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개설 등록 제도는 어떤 성격인가? 대인성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암기사항이 세 가지가 관계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제도가 있다면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법 재밌어요? 다행이다. 우리 학원에서 10일부터 해서 2월까지 집중할 과목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민법. 민법을 하여튼 집중해서 혼자 기본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법 한 과목만. 민법 한 과목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학원 성격 등기법은 그냥 따라갑니다. 6문제는. 근데 중개사법이 뒤에 실무 쪽에 5개, 6개 따라와요. 학개론 선생님 수업 들어보셔서 아직 학개론 선생님은 수업 들으니까 정리 좀 안 돼요. 워낙 판수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60점에서 학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올해 한 사람 딱 있더라. 다 60점 이렇게. 한 사람 딱 봤어요. 없고 편중이 있어요. 중요 과목이 뭘 잡아야 다른 과목이 영향이 큰가 그걸 말씀드린 민법이에요. 우리 학원에서 특징이 민법을 잡으셔야 돼요. 민법 잡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팀이 있어요. 공시법 선생님이 민법 제고 배우셔서 제가 보충해 나가고 제가 민법 제고 요만큼 배웠으니까 다시 제가 나가고 이렇게 민법을 잡으시면 돼. 안 잡힌다 근데. 공부를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민법을 요만큼 배운 사람은 지금 우리 학원의 민법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힘들어 죽습니다 사실은. 근데 암기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암기한 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선생은 지금 한 개부터 풀어가지고 5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내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6, 7, 8, 9번 설명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쳐요. 실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늘 강조해 다 버리고 하셔야 돼. 지금 배우신 민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 16년도 공부하신 민법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하셔야 돼 민법은. 그러니까 학원이 자랑할 과목이 민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민법 끝냈다. 1차 되시면 다행이고 나중에 2차 하시는 분도 나중에 제가 달력까지 시간 잡아드릴 때 민법 시간에 요건 꼭 들으라고 제가 시간표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 등기법이 쉬워지고 6문제가 우리 과목이 쉬워져요. 그건 나중에 달력 한 개씩 받아가셨죠? 안 받아가신 분도 뭐 할 수 없고 제가 많아요. 그 달력을 집에서 걸어놓으시라 그게 아니고 수험 달력이요. 저하고 상담할 때 상담 적어드릴 거예요. 1, 2월 지금 11, 12월 과정에는 뭐 비오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은 기본서 1, 2월 과정에서 6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업도 5주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걸 놓치면 되는가 또 11, 12월 과정을 앉아있는 연습이고 선생님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지금 11, 12월 과정이잖아요. 그럼 내용은 많이 없고 그 과목에서 배우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취지예요. 그 다시 말해서 비교해서 1월달 처음 나오시는 분 보니다 2월까지 그냥 갑니다. 적응기가. 자기하고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말한 대화하고 완전 말투가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적응기가 또 1, 2월 쑥 지나 1월달 또 명절 있고 지나면 2월달 쑥 지나가 버립니다. 정신 들어서 공부를 하자 하는 시기가 1월달 오시면 3월달이에요. 3월달에 공부를 하려 보니까 이미 선생은 1, 2월달 11, 11월 거쳐가지고 선생은 3, 4월달 가장 깊이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설명이 3, 4월이에요. 4월 말 되면 또 요약집이 나와버리잖아요. 요약집이. 기본서를 보려고 하는데 요약집 나와버리니까 기본서 버리고 또 요약집 보잖아요. 요약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요약집을 보고 계신다 지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한 과목만 유의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서는. 개론하고 나머지 공법은 자기가 알아서 다 뭐 공부를 민법만큼 안 해도 정리할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민법이 가장 중요하대요. 민법이.
민법 하시면 된다니까.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인다고. 뭐 2주 공부해놓고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 해놓고 뭐.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시면 건축 허가 제도가 있어요. 한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의 요건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요건은 사람인가 물건인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 이 사람 등록한 자가 아니죠.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법인도 사람이죠. 법에서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법인 등기하면.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등록 요건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의 요건이에요.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사람의 요건이에요. 요 사람이 자격 취득했죠? 회사 설립했죠? 나중에 1월 들어가시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결격사에 해당되면 안 되고.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도는 땅을 가진 사람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그럼 허가 신청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건축과 시군구인 건축 허가관청에서 건축주인 사람 보고 허가 내줍니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하라고 내주는 거 아니야? 여기는 물건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요건은 공인중개사 법인인 사람에 대하여 내준다 그래서 대인적 등록 이렇게 대인 사람에 대하여. 그런데 건축법상 허가는 건축주인 사람의 요건이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내줬죠. 이걸 대물적 허가 이렇게 해요. 사람의 요건인가 물건의 요건인가 이게 법에서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의 요건이면 사람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제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아니면 법인 설립했다고 실무교육하고 다 갖췄어요. 등록 신청 넣죠? 넣으면 등록관청이 신청을 넣은 나한테 등록 요건을 갖추니 다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럼 등록을 내줬다고. 등록했죠 지금. 누가 되었다 지금. 개공이 되었죠.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등록이 되겠어요? 제 명의로. 사람은 사람의 요건이면 절대 나눌 수가 없다고. 쪼갤 수가 없다. 가분성이 없다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요건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요건 하나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20제곱 이상일 거 이렇게 돼 있다고. 만약에 등록 요건이. 그럼 이건 사람이요 물건이요? 물건이죠. 그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평소가 또 임대차 계약한 평소가 40이요. 40제곱이면 20 이상 맞죠? 등록 받았죠? 이거 쪼갤 수 있어 없어요? 벽 쳐버리면 되잖아요. 나눌 수 있다 없다. 가분성이 있다고. 물건이 요건이면 이중 등록이란 말이 나와요. 이중 개념이 나와. 허용이 된다고. 근데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은 물건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있다. 밑에 대인성 밑줄하셨죠? 사람이 요건이다. 그러니까 밑에 적으시면 이중 등록 금지. 한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은 법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미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등록증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것이지 이중 등록이라는 말은 사람의 요건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한 개 더 나아가면 사람이면 지금 무구동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고 여기에 중개를 하고 있다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중개사무소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면 없죠. 나아가서 이중 소속 금지 적으시면 돼.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당연히 앞에서 보셨듯이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자격증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등록증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만 등록을 한 본인 한 사람 일신이죠. 본인에게만 전속되는 일신 전속이요. 일신 전속이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니만 등록한 니만
죽을 때까지 정을 써먹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는 안 되는 거야. 양도, 대여는 절대 금지야. 이게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좀 이따 확인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건축물이 요건이 아니고 사람이 요건이어서 사람이 요건이다 하면 쪼갤 수가 없다.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2개 이상 가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는 제재가 나중에 똑같아요. 반드시 등록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제재 암기사항 때문에 사람이 요건인 것을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는 예외가 있다 없다 이건. 이중 등록이고 이중 소속이고 양도 대여는 예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뭐 특정, 위하여, 임으로 이기 때문에 온갖 말을 다 써가지고 우리를 꼬신다고요. 그 원칙을 딱 잡아놓으시면 돼.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 양도 대여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은 다 틀렸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거기 등록의 성격은 둘째 줄에 밑줄 하신 거 거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금지다. 그 정도 의미가 있고요.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나중에 배우시고 밑에 등록 기준 있나요? 1번 등록 기준 밑줄.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이해하시면 돼.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도 있다.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대표적이다. 이 사람을 처음에 묻는 것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 갖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게 등록 기준 밑에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타이틀에 1번 등록 기준의 구비에서 등록 기준 밑줄 하시고 밑에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 특수법인은 갖추지 않아도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해하실 게 법인 있는데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이 박스에서 우측에 법인 있죠. 박스의 우측에 법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돼.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박스 내용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1번에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밑줄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뒤에 따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괄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 제외 동그라미 치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공인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 포함 제외 동그라미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공인인사일 것.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조금씩 이제 비교해 가시면 돼.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이 있다? 2사람이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요사는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이겠죠. 개인 하고 비교하실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할 때는 법인 할 때 이 법인은 누구일 것인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최근 추가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있어요. 이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도 있죠. 협동조합은 농협은 특수법인인 농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인 할 때 여기 협동조합 안에 농협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르다 그러면 특수법인 안에는 특수법인인 농협은 근거법이 농업협동조합법이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한 등록 기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누구이다? 협동조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5가지가 있어요.
적으실 필요는 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게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8회 특정을 따시고 법인 설립하고 싶다라고 할 때 법인이 가능한 것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되고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중에 한 개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보여요. 최근에 추가된 것이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인데 추가해서 등록을 받아서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 되고 싶으면 공인 자본금액은 얼마 이상 갖춰라? 5천만 원 이상 갖춰라.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람하고 구분되는 개념이 있어요. 법인은 같은 말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은 회사 만들 때 본점이 있다 없다? 상법으로 이야기하면 회사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할 때, 상법상 회사 만들 때 본점을 두고 설립한 본점. 법인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다 등기법 시간에 나오는데 법인은 법에서 사람 만들어지고요. 법에서 사람 만들어지고요. 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법인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하고 창립청이 거치고 허가 인가 받고 뭐 해야 법인이 됩니까? 뭐 해야? 사람으로 세상에 나오려면 자연인은 출생이잖아요. 여기는 등기죠. 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법인은 등기부가 있다 없다? 법인은 등기해야 법인돼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종중이나 문중은 등기까지는 한 것은 아니에요. 집합시에서 단체로 형성되어 있지만 등기는 안 했어요. 그것을 법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해요. 법인이 아닌 나오면 뭐는 없구나. 등기부는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인 설립 등기에서 법인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되려면 상법대로 표현합니다면 본점을 둔다니 본점을. 회사는 본점을 두고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영업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점을 둘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인 법인이기 때문에 개념이 본점 지점 개념이 나와요. 여기 법인이 아닌 이 두 사람에게는 본점 지점 개념은 없다고. 그냥 중개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지 본점이다 지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상법에서 쓰고 있는 본점 개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된 중개사무소, 줄이면 주사무소라고 이야기해요. 상법에 쓰고 있는 지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 쓰고 있는가? 분사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개념은 다시 법인에게만 쓴다. 이게 기본이요. 그러면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여기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점인 주사무소 만들 때 상법이라는 법에 가보니까 누굴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가?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상법에 가보니까 반드시 이사감사인 임원을 꼭 둬야 됩니다. 어떤 회사 종류별 표현이 반드시 둬야 되는 사람이 주식회사이면 임원을 두어라. 임원. 합자 한명회사 등이면 누굴 둬야 되는가? 무한책임사원을 두어라. 자, 임원, 사원 개념은 어디만 나오는 말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임원사원 개념을 쓰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임원사원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있죠? 그럼 여기 임원 안에는, 사원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회사 대표자가 있다 없다? 대표자도 주식회사에서 임원 중에 한 사람이고 대표자도 합자 한명회사 등에는 사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러면 회사이기 때문에 주사무소에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을 둔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지점장이 있어야 되겠네. 상법으로 표현하면 지점장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책임자라고 해요. 법인이기 때문에 같은 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개념이 1차적으로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이 나오고 법인이기 때문에 주사무소에는 누굴 도와야 한다라고 하고 대표자, 사원, 임원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고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누굴 도와야 한다라고 한다. 책임자를.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주 옛날 문제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다시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자꾸 물어서 하니까 기본기를 다져 놓으시고 60점까지는 그냥 맞춰요. 우리 과목은. 자, 여기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여러 명의 임원 중에서 대표자가 여러 명의 사원 중에서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요. 여러 명의 여기 분사무소는 누굴 도와야 되고 책임자가 대표자 역할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주사무소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분사무소에서 두어야 되는 누구도 책임자도 누구 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일 것.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 대표자 사원임원 개념은 주사무소에만 쓰는 말이고 분사무소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이 없고 누구만 책임자. 됐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법인이 아닌 두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법인이 주사무소 대표자 사원 임원을 두고 분사무소 책임자를 두고 중개받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말고 대표자 사원 임원 빼고 말고 책임자 말고 사람을 더 두고 싶다. 누굴 줄 수 있겠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사람, 법인은 세 사람 고용인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 공통이에요. 둘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구분하셔야 되는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세 사람이 있는데 법인이 아닌 두 사람하고 법인하고는 개념이 뭐가 달라요 지금? 일단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 어디만 쓴다? 법인만. 주사무소에는 누굴 도와야 한다? 대표자 사원임을 도와야 한다. 분사무소이면 책임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말 법인 아닌 두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고 세 사람이 더 필요하면 임의로 둘 수 있는 사람은 고용인은 다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사원 임원하고 고용인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원 임원. 그러면 좀 더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회사 대표자는 누구이고요? 공인중개사일 것이죠. 그 등록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되고 싶으면 대표자 한 사람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두고 있는 누구 중에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만약에 실제 시험처럼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사원 임원을 두는 경우 몇 명 이상은? 7명의 3분의 1이니까 몇 명이야? 2.333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은 쪼개진다. 세 사람 이상만 누구이면 공인중개사이면 나머지 4명은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등록이 된다. 그러면 4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기준을 갖췄다.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나머지 4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관계없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는 될 수 없지만 대표자는 될 수 없지만 누구는 될 수 없지만 책임자는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법인의 사원 임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용어 정의에서 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개념을 익히고 가셔야 되니까 20페이지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부분 있죠. 괄호 부분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및 법인의 누구로서?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자?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그걸 익히시면 돼.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제. 큰일 났다. 자 보세요. 고용인은 공통으로 다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등록이 되죠. 그러면
다시 사원 또는 임원이란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에게만 쓴다. 그죠? 법인의 사원, 임원을 두어야 상법에 적은 회사 만들 때 상법에 적어 있는 일정 수를 두어야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럼 사원, 임원 중에서 3분의 1,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등록 기준이죠.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일단 누구이고 사원, 임원이면서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면 어디에 포함?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지금 체크하신 게 이거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부분 지금 읽은 거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누구로서?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자, 그러면 소속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이요? 전체 몇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 고용인 중에서 누구인 자? 고용인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가 누구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기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면 임의로 둘 수 있는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이면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그러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맞죠?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해야죠. 확인 설명하고. 대표자가 일이 버겁다. 그러면 고용인을 두어서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소속을 두어서 이 사람이 중개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면 굳이 이 사람을 따로 둘 수도 있지만 둘 필요 없이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시켜 주니까 소속에 포함시켜 주니까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설명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제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포함 제외가 우리 과목에 너무 많아요. 법이. 그러니까 소속 범위에는 딱 이렇게 찍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소속 범위는 둘 수 있는 누구 중에서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인데 확장시켜서 법인이면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법인 개념을 법인이 아닌 자하고 독특하게 나오는 개념들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공통으로 둘 수 있는 사람 이름이 고용인이면 사원, 임원이라는 사람은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등록 기준은 나중에 강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법인 개념, 개업 공인 중개사 종별을 법인이 아닌 자, 법인 나눴기 때문에 법인이 누구인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에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하는 데 있죠.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 협동조합 뒤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그건 나중에 뭐 시험 문제 푸실 때 함정이니까. 자, 넘겨보시고. 그러면 30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단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되어 있죠.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까지는 방금 전에 읽었고 둘째 줄 뒤에 상법상 회사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한명회사 등이 있다. 시험에 나온 것처럼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만 등록됩니까? 상법상 회사 종류 5개 중에 한 개 만들면 되지. 상법상 회사일 것이지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개념 정의가 협동조합이 뭐인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은 임원이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은 이사감사,
이사감사란 말은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나오는 말이다. 이게. 사원이란 개념은 나머지 회사, 둘째 줄 뒤에 합자회사, 한명회사 있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은 회사 종류별 임원을 두어야만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사원을 두어야만 설립되는 회사가 있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돼. 결론은 임원, 사원은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고 옆에 5번에 특수법인이 있네. 타이틀 밑줄 하시고 특수법인은 첫째 줄 특수법인이란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 밑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대표 선수가 누가 있다? 2번 지역 농업협동조합만 밑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부수적으로 중개하기 때문에 3번의 둘째 줄 방금 전에 보셨던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적어보셨죠? 갖추지 않아도 된다. 밑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등록 신청 있죠?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 현재 종별이 세 사람인데 부칙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고 간주되는 사람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누구하고 누구? 등록 신청을 한단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첫째 줄 보시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밑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신청할 수 없다. 그걸 읽으면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왜 안 되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왜 등록 신청이 안 되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해버리면 누가 되고 또 개업공인중개사까지 될 거 아니야. 이중 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누구는 뺀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다. 그러면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 자체 달고 있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질문은 두 개 아니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놓고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있다 두 개 질문 나올 거 아니야. 없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절차만 거치면 되겠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했다 나왔다 그 말 아니야?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그 나중에 현재 가게에 소속돼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지금 고용관계 종료신고란 말이 없으면 한 가게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모의고사 변형해서 나오면 고용관계 종료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 관할 있죠? 넷째 줄 등록관청 밑줄. 등록관청은 누구인가? 둘째 줄. 첫째 줄 보시면 중개사무소 있나요? 중개사무소 밑줄 하시고 둘에는 지역관할 시장 밑줄 하시고 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해야 한다. 줄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보세요. 이것도 뭐 매년 시험 난다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계, 자격 관계하고 등록 관계는 관할 관청이 달라요. 앞에 우리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앞에서 봤죠? 28페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2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혼란스럽다 지금. 근데 진도는 나가고 있다 근데. 27페이지 보시면 박스 밑에 자격증 교부 있나요? 2번 자격증의 교부 밑줄. 자격증 교부는 누구는? 시도지사 밑줄. 뒤에 둘째 줄 뒤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밑줄. 3번에 자격증의 재교부 있나요?
둘째 줄,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한다. 됐어요? 자, 보세요. 학원에서 분표를 많이 쓰시는 분이 민법 선생님 많이 쓰시고 학교론 선생님도 좀 쓰십니까? 분표를 제일 많이 부러뜨린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구를 이용하는 거 기구. 손으로서 너무나 많이 부러뜨려가지고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한 등록제도를 비교하시면 돼. 먼저 자격시험은 누가 실시하는가? 시도지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한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가?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법하고 섞여서 공부하시니까 공법에서는 특광시도 이렇게 하기도 하더만요. 특광시도 대도시 넣어가지고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도지사 앞에 붙어있는 시는 딱 두 사람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이게 안 들어가요. 김해시 같은데 창원시 같은 데는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줘요. 남구청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분실할 수도 있다. 그럼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해야 되겠네. 재교부 신청도 어디 간다? 시도지사인데요.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대여할 수도 있잖아요. 걸렸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죠. 자격 취소 처분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 처분하게 되면 자격증 날렸죠? 자격증 반납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반납한다?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다 자격 시험이다. 교부되기 중에 자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등록 신청을 한다, 등록을 한다, 등록증 준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어디 가서 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증 교부해요. 등록증을 분실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어디 간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군구청장. 등록증 대여에서 걸렸다. 등록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에요.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증 날라갔죠? 등록증 반납해야 돼. 어디 가서? 매년 나옵니다. 시험. 최근 시험에 광역시장은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군구청장에서 등록한 증인 시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큰 기준이 이겁니다. 다른 법이 아니고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군구를 나누거나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시도를 나눌 때 다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등록 신청 들어가겠죠. 만약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 사무소를 울산광역시 남구 무구동에 두었다. 무구동.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할 것인가? 울산광역시장 갑니까? 남구청장 찾아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여기 등록관청 안에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죠. 그러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 시에 구가 없다고. 경주시에 구가 있습니까?
없죠.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가? 시장이. 경주시에 가게 두고 중개하려면 경주시장 찾아가야 돼요. 제주도를 뭐라 부릅니까? 특별자치도라 합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도 구는 없어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밖에 없죠. 구가 없는 특별자치도에도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다는 말은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만 있으면, 구만 있으면 다 누가?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본적으로 다 공부해서 배우시겠지만 구는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에 두는 구는 주민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직접 선출하죠. 그걸 자치단체인 구에서 자치구라 합니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만 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공법 시간에 인구 50만 이상이다. 대도시라 부르죠. 대도시에도 행정 업무를 편하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구획한 구. 자치구가 아니다. 비자치구.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구획한 구. 행정구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지역관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말은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지 대도시에 있는 비자치구 행정구이든지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야지 시장 찾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 할 때 여기 도지사급인 시장은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요. 여기는 대도시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하면 안 돼요. 다시 같은 말로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가 있고 도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될 수 없어요. 등록하는데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증 줘라. 등록증 재개부 신청, 등록 취소 처분, 등록증 반납, 등록이란 말을 쓰는데 이렇게 시도지사 넣으면 다 틀린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자격하는데 시군, 구청장 넣으면 틀린다. 이게 관할 정리야. 10월까지 계속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시면 특별시장은 너무 강하니까 특별시장이 등록증 교부는 X라고 하는데 광역시장, 도지사 해보면 또 힘이 져요.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됐어요? 학원 선생을요 17년 정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동네가 대구하고 울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은 왜 힘든가 하니 울산 3년 전에 3년, 1년, 2년 올해 3년째 2년 전에 육수당이는가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구하고 울산 다른 게 대구도 가만히 있어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뭐 수업하다가 수강생들이 선생을 간을 보나 이런 이제 선생님 느끼면은 네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느낌 되는 거예요. 수업이 안 돼. 근데 대구 분들하고 울산 분들하고 다른 좀 더 심한 데가 울산이에요. 그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계시면 좋은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수업은 제가 교육은 제가 시켜드리잖아요. 이게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시험 공부인데 시험 공부. 자꾸 대답을 하시라 하는 이유가 대답을 하시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내에서 반응하고 해야 기억이 좀 수업을 들은 것 같이 느껴져요. 자꾸 대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한다. 대답 못하죠. 내 목소리 뭐 티가 나니까. 대답을 하시는 연습을 해서 1월달 올라가야 내 실력이 늘어요. 또 1월달 처음 온 사람 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 안 됩니다. 저는 대답하시고 틀리고 저는 뭐 200번만 틀리라 그래요. 200번. 매
저기 1, 2월 한 순환마다 200번씩 틀리면 돼. 대답해가 틀리고 옆에 사람 즐거워서 웃고 웃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나 틀리가 창피해가 좀 더 기억하고 그게 실력 내는 거예요. 쉬울 때 정답하시면 되잖아요. 대답 없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거 뭐 수업을 뭐 돌아다니면 일주일 내내 이걸 만회한다.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 수업을 좀 더 깊게 들어가는가. 여기까지 했는데 대답이 없다. 이 설명 못 합니다. 여기까지 대답이 없으면. 아니, 대답을 안 하는 건 잘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잘 모르시면 그것도 연습을 요 부분 손들 요 부분 설명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 그 대답을 틀린 대답이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는 11, 12월 때 잡아놓으시네. 우리가 1, 2월 나온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몰라서 대답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손듭니다. 그럼 우리는 좀 짜증나. 이제 내가 손들어 봤기 때문에 짜증난다고. 나는 이미 이제 본인은 이미 내가 손들어가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과정 아니에요.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 아직까지 울산 학원인 수업하기 힘들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응기이기 때문에 아무 없는데 저는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대답하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웃고만 계시고 대답을 하시고 대답하시는 게 수업을 진행을 뭐 그렇게 하기 그건 아닙니다. 실력 때문에 실력. 틀려보시라니까요. 어제 부산 수강생인데 맨 앞에 앉아서 1년 내내 맨 앞에 앉은 아줌마가 있어요. 전화 왔어요. 틀려놓고 자기가 대답해가지고 200번 틀리면 되는 게 그대로 하는 거야. 나이가 45인데 틀려놓고 자기가 막 웃어요. 그 옆에 사람은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나 봐. 왕따요 학원에서. 혼자 막 오고 이상하게 막 웃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천재야. 학교 다닐 때가 1등 다 한 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못 따라하는데 이 사람이 막 웃는 게 정신병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수하게 합격했어요. 한 놈은 24살 때 26살 무슨한데 어디쯤 앉았나? 요쯤 앉았어요. 시험 보러 갈 때 1차 그 계산기 들고 가잖아요. 2차 시험 볼 때 제 뒤에 사진을 붙여갔답니다. 제 사진. 제가 미친놈 아니가 그랬는데 중개사법 1번이니까 2차에서 1번이니까 제하고 양산도민이 제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같이 했는데 차에 같이 탄 것처럼 내가 시험 문제 풀어준 것처럼 그런 느낌 신들린 것처럼 풀려고 제 사진을 붙이더니 2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을 하셔야 돼. 공부하실 때는 반응하시고 계속 틀리고 그 사진 붙여간 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무슨 말아. 내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적고 학원 선생님 중에서. 화이팅이요. 그리 보이죠?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게 보이죠? 아이구나. 학원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학원은 요 팀밖에 없어요. 다른 학원에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균 연령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고참들이 많다는 거죠. 요거 됐어요. 자격, 등록 꼭 구분하세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 등록 완성됐고 구비 수료 수수료는 됐습니다. 넘기시고. 저기 33페이지 하단에 이중 등록 금지 있나요? 넘겨보시면 2번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는 땡땡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예외 없기 때문에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이중 소속할 수 있다. 양도 대여할 수 있다는 말은 다 틀렸다. 그러면 이중 등록 금지하고 이중 소속 금지만 구분하시면 되겠네. 1번에 이중 등록 금지할 때 이중 등록 밑줄. 이중 등록이니까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다. 등록 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법 조문 읽으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주어지면 몇 사람을 말한다? 크게 나누면 법인 나눠서 2사람이지만 세세로 나누면 법인이 아닌 자는 몇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총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을 다 표현해요. 한 사람을 표현할 때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 는 하면 법인만 묻겠단 말이고, 그런 말 없이 그냥 개업 공인인증서 는 하게 되면 세 사람을 다 말해요. 세 사람 모두는 개업 공인인증서 세 사람 모두는 관할, 종별, 불문하고 그건 괄호를 묶으시고, 그런 선생지가 쓴 말이고, 개업 공인인증서 세 사람은 뒤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없다. 끝이고 뒤에 다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할 수 있다면 다 틀렸다. 제재는 나중에 암기하시고, 이중 등록 금지보다 올해 시험은 이중 등록 금지가 나왔고, 그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이번에 이중 소속 금지예요. 자, 이중 소속 금지는 앞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다 넣었죠. 거기 그 사람을 괄호에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요.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걸린다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중개보조원 밑줄 두 번 해보세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용어 정의에서 배우셨듯이 할 일이 없어요. 현장 안내 일반 사무처럼 단순한 업무만 보좌하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보조원이 시험 문제 떠버리면 낯설어서 잘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실제 시험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을 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중 소속 금지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처럼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모두는 다 예외 없이 금지다. 이렇게. 보조원 나올 때마다 밑줄 두 번째 해서 좀 익혀두셔야 돼. 출연료가 비싸가지고 법에서 잘 안 보여요. 이것은. 그 나중에 암기상은 위반하면 제재는 나중에 보시고, 밑에 3번은 보셨다. 그죠?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는 보셨다. 그죠? 됐고. 옆에 4번에 결격사유 있나요? 결격사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앞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 앞부분 공부하실 때 조금 난이도 있게 느껴지는 게 결격사유입니다. 뭐 집행유예, 검거형, 징역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격이 좀 낯설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조금 쉬셨다가 그러면 결격사유하고 뒤에 오늘 배우신 거 용어 정의 중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